이슈 오늘입니다. 내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지역의 단체장들, 과거에 내세웠던 공약 얼마나 실천했을까요?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먼저 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기초를 튼튼히 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시민단체인데요.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의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하는 단체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1834년도죠. 약 한 200년 정도 전인데요.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이 시작을 했고 1997년도 토니 블레어, 진보당 당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 토니 블레어가 확산시켰던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한 15년 정도 됐네요. 2006년도 5.3일 지방선거 때 도입이 됐고요. 네. 2008년도에 공직선거법 66조 등을 좀 개정을 해놔서 네. 단체장들은 좀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은 약속을 잘 지키는지 검증하는 단체다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거를 할 때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그게 얼마나 실천 가능하고 나중에는 얼마나 공약을 실천했는지 다 살펴보는 그런 단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와서 지난 3년간 기초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공약 이행률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저희가 약 한 120일 정도 진행을 한 사업인데요. 네. 이 기초단체장 공약들이 16,307개였거든요. 맞네요. 네. 예, 저희가 이걸 전수조사를 좀 해봤고요. 저희가 공약 이행 완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 됐으면 완료가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 54.12%가 이 기준 안에 들어왔고요. 네. 재정 확보율도 좀 비슷합니다.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 재정을 얼마나 확보했나를 본 거는 53.94%. 약 한 절반에 좀 넘는 수치죠. 네. 또 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광역시 지역의 기초단체의 공약 이행 완료율은 63% 정도, 네. 광역도 지역은 50.81%. 결국은 광역시가 좀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군 지역이 48.97%, 시 지역이 52.77%, 구 지역이 63.88%. 결국은 군 지역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구 지역이 좀 앞서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저희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평균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완료 이행이 54.12%라고 하셨고 재정 확보가 53%가 넘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반은 넘었으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공약 관리를 암만 해도 신경을 쓰게 되겠죠. 이제 법도 바꿔놨고요. 네. 또 주요 정당에서 이제 공천 작업에서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공천 가점으로 적용하는 것까지 왔으니까요. 네. 좀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민선 6기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네. 좀 비교해 보면 네. 민선 6기 같은 시점보다는 1.88% 정도 상승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우리가 이 약 한 2% 정도의 차이지만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게 현재는 코로나19 상황,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또 대면 활동들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6기보다 같은 시점에서 좀 높았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절반 정도는 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지키지 못했는지 그 이유도 좀 분석이 됐나요? 크게 좀 분석을 해보면요. 네. 광역시 지역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이게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소외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피해자와 소외자, 그러니까 수혜자가 아닌 네. 피해자와 소외자를 설득하는 데 좀 실패해서 좀 갈등이 좀 있어서 실패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에 반해서 광역도 지역은 국책 사업들이 좀 많은 관계로 네. 사업의 타당성 부족, 또 중앙정부의 설득 실패, 중복 사업 지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폐기가 되거나 공약 이행의 성과가 높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시지역과 도지역의 좀 차이가 원인 차이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정책을 하나 펴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 수혜자가 있는 반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광역시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거고, 광역도는 뭐 SOC 사업 같은 것들은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업 타당성 부족이라든지 네네. 중복 사업 지적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초 단체장에 대한 조사고요. 또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이것을 경북 지역으로 좀 좁혀볼까요? 네네. 저희가 전체 1등부터 뭐 17등 이렇게 놓고 있지는 않고요. 네. SA, A, B, C, D 이렇게 평점을 놓고 있는데요. 등급이 나뉘었군요. 네. 예. 그래서 종합평점으로 보면 지금 경북도 같은 경우는 종합평점으로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SA 등급을 한 7군데 선정을 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분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공약 이행 완료 분야라고 하는 부분을 또 따라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도가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공약 이행의 그 이행 완료도로 보면 약 한 79% 정도로 돼 있는 걸로 보니까요. 네. 이행 완료도는 좀 앞서 있지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몇 개 중에 몇 개 지켰어라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네. 도민들하고 좀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앞으로는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정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 방식, 그러니까 온라인 여론조사나 온라인 투표나 온라인 제안들을 좀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평점 A, 경상북도 그러면 나쁘진 않은 거고 SA 등급 받은 뭐 광역 지자체는 또 어디가 있나요? 광역지자체는 이제 서울과 부산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네. 주변에서는 이제 대구시가 SA를 받았고요. 네. 경남 지역도 SA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이제 수도권 지역들이 SA를 받았고요. 네. 어떻게 됐건 이 부분에서는 도지역과 시지역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SA와 A 평점들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좀 분발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은 평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북교육청 교육감도 조사가 됐죠? 예, 전국교육청의 교육감 공약 이행률은 55.01%인데 반해서 네. 경북교육청은 48.8%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균보다는 좀 낮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도보다는 경북교육청 이번 평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낮은 이유는 뭘까요? 예, 아마도 이게 이제 집행, 광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받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하반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집행 부분에 받는데요. 네.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면 활동이 좀 어렵거나 네. 여러 가지 과거 방식이 아닌 방식, 새로운 방식으로 네. 공약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내놓은 거는 실행을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서 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군요. 예, 그리고 방식을 좀 더 전향적으로 좀 네네.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고민이 좀 덜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률도 한번 볼까요? 예, 49.97%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네. 이 전국 평균이 54.12%니까 전국 평균보다 좀 낮죠. 그러네요. 다만 도지역 평균 49.98%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가 경북 지역을 볼 때요. 네. 면적이 넓고 인구가 작은 지역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익 결합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공약에 대해서 이 공약을 저희는 선거 때 제시했던 고용계약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약 관리가 이렇게 좀 치밀하지 못한 지역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도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경북 지역 특히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민주주의 기본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북 지역은 좀 땅이 넓으니까 그만큼 세심하게 짰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요. 또 예천군이 D 상주시는 불통이라고 하던데 이거 굉장히 낮은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SA, A, B, C, D 불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예천군의 경우는 공약 정보는 있으나 최근에 이행 정보가 좀 부족해서 D등급을 받았고요. 네. 이것은 저희가 자꾸 고용계약서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매니페스토 본부라고 하는 시민단체에다가 정보를 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지역의 주인은 그 도민이고 또 지역 주민이고 국민이고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두 보실 수 있도록 정보들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다 공개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걸로 저희가 보이고 있고요. 네.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용계약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갑일 텐데요. 공약 이행 정보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가 불통 처리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러면 경북 지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시나 구는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건 이제 SA 등급으로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SA 등급은 이제 70군데, 또 A 등급은 또 44군데를 발표했기 때문에 네. 저희 그 홈페이지에 오시면 각각의 지역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검색창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예, 그리고 뭐 시지역 이렇게 그 SA를 받은 곳만 그냥 호명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 경북 지역은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그리고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이 되겠고요. 네. 대부분 이런 지역들은 단체장의 의지나 공직사의 협조가 좀 원활했던 곳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매니페스토 운동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선거를 위해서 어떤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지 기준이 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을 튼튼히 하는 운동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선거 때 제시했던 약속들은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고용계약서죠. 그래서 이 고용계약서를 소중히 다뤘느냐를 보고 다음 선거 때 잘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세력에게 기회를 주고 잘못했으면 다른 세력에게 기회를 넘기고 엉망으로 하면 리콜한다고 하는 탄핵이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 때 이 공약 이행을 어떻게 잘했는지를 좀 보고 판단하시고요. 정당과 인물, 정책 공약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의 봉사자를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공약은 부탁이 아니라 선물 보따리가 아닌 고용계약서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우리 단체장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매니페스토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참고는 하실 수 있으니까 청취자분들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었습니다.